과거에 이제 김건희 씨 때문에 우리가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사실 김혜경 여사님의 어떤 외교, 이렇게 간접 외교도 좀 언론들이 좀 적극적으로 보도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호 기자님 같은 분들이 일부러 그래서 질문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하도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기자들이 일부러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궁금할 정도로. 이제 또 다음 내용, 다음 영상을 한번 볼 텐데 저는 늘 항상 이런 회담을 가시면 외국에 이런 영상들이 좀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교포들, 네, 교포들과의 1970년대 오사카 중심지인 미도스지에 태극기를 내걸자라는 염원을 담아서 동포 여러분의 기증으로 세워진 오사카 총영사관 건물은 제1동포 사회의 헌신과 조국 사랑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역사적 고비마다 발벗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불법 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 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그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외 동포들과의 만남 항상 나가면 왠지 그 부분은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 해외에서도 이번 우리 그 선거 때도 그랬고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그 탄핵까지의 그 과정들 속에서도 굉장히 해외 동포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함께 하셨거든요. 그 선거하러 갈 때도 아주 먼 거리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마다 않고 가서 하시고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대통령께서 좀 챙기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 제1동포 계엄 때 민주주의 함께 지켜 존경과 감사. 이렇게 나가서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 동포들도 굉장히 좀 너무 좋지 않을까요? 마음이 훨씬 뿌듯하고 네. 우리 대통령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 그리고 또 이 부분 네, 이재명 대통령 간첩 조작 등 불행한 역사로 상처받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이 일이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네. 간첩으로 몰려서 제1동포로 네. 지내면서 사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남한도 당연히 우리의 조국이지만 또 북한도 역시 또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동포들이 있잖아요. 일본 사회에서는 다 섞여서 사는데 이거 조총련이라고 해서 다 막 이상한 사람들도 아닌데 근데 과거사의 슬픈 그 우여곡절의 시기를 겪으면서 특히 제1동포들이 조총련과 함께 밥만 먹어도 네, 간첩으로 오인받고 그런 시절이 몇십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는 정말 대통령께서 이 100만 그 제1동포를 향해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더 빨리 있었어야 될 사과를 제대로 하셨다. 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우리 평론가님은 정말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재외동포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너무 다르거든요. 네네. 특히 제1, 제2 동포는 옛날엔 되게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들이 성금을 모아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네. 지금 완전히 역전됐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일본 그러니까 4세인 친구가 있었어요. 옛날에 같이 이제 공부를 할 일이 있었는데 늘 그 친구가 화내는 게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늘 화를 내는 게 기민, 버릴 기자. 우리는 한국 민족이라는 이 틀을 갖고 싶어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아무 관심도 없다. 그래서 기민 정책이라고 늘 화를 내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살짝 오래된 일이긴 한데 우리는 적어도 일본 동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할 게 많아요. 그들이 우리한테 마음 쓴 것도 많거든. 그리고 그쵸. 아까 얘기하신 조총련은 지금 거의 너무나 쪼그라들었고 80년대쯤에 이제 그 우리 저 남한 지지하는 데를 뭐라 그러죠? 거리민단이라고 그러죠. 민단, 그 조총련 거리민단 나뉘어 싸웠는데 대다수가 이제 민단 남한 쪽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좀 과거와는 씀씀이가 달라야 되는데 제1동포 중에 어려운 사람들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위치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제1동포들 예전에 뭐 올림픽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또 도움을 줬었잖아요. 그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독재 정권 시절에 그때 이제 조작해서 어쨌든 기소하고 이런 것들이 간첩 있었는데, 조작?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도
불과 저희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었던 그런 조작 기소 검찰에서의 약간 그런 것도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얼마나 무섭고 그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아프고 상처가 되는 자기의 모든 걸 잃는 일인지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재외동포 차별 없도록 발굴 개선하겠다. 네, 그래서 뭔가 얘기할 것들이 있다면 뭐 개의치 말고 얘기해라. 이미 다 통로를 열어놓고 들어보고 다 취합하라고 했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간첩 조작 사건 밝혀냈던 기자 한겨레 기자잖아요. 네. 그랬어요? 그래요? 유우성 씨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성 유성. 씨 사건. 네, 그래서 이 간첩 조작이란 말만 들어도 저는 이제 아, 가슴이 이제 뛰는데 사실 그 피해자들 설사 무죄를 받더라도 그 국적 회복이 안 돼요. 네. 유우성 씨 지금 그 피해자 그걸 무죄 받았거든요. 아직도 남한 국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다 잊고 살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제일동포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아요. 맞네. 네. 우리 때는 워낙 많아서 네. 그렇죠. 그 다 기억들이 나는데 지금은 네. 아유 그 가족들 지금 어떻게 이 한 분 유명한 분이 있는데 북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중정이지 안기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려고 그 난로가 있었어요. 난로를 끌어안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온몸이 화상으로 확 그냥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일본 대학이 어디서 호의를 해서 그 교수직을 줬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교수로 계시고 그 동생이 에트랑제 이렇게 방랑자 일생을 일본의 어디 교수이긴 한데 한국 관련 수많은 책을 냈고 저도 아주 독자인데 한번 만나뵐 일이 있었어. 근데 저렇게 그 조국을 떠나서 이 간첩 조작까지 자기 형이 당해서 고통스럽게 사는 일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기구한 사연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다 지나간 일이 돼버리고 네.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처럼 변해간 거예요. 또 뭔가 그것들을 좀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그래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그 모든 것이 망가졌던 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영혼까지도 다 망가지는 네.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혜경 여사의 그 외교 확인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이 한일 셔틀 외교와 관련한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항상 한복을 입고 가세요. 네. 이번에도 만찬 전에 이렇게 만찬에 한복을 입고 갔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벚꽃 색이라고 합니다. 저고리. 네. 당이라고 하나요? 벚꽃 색깔. 중국 갈 때는 빨간, 네네. 여기는 벚꽃. 진짜 네. 곱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번 눈에 띄지 않지만 굉장히 조용히 정말 중요한 맞아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아까 마지막에 이상호 기자가 얘기했던 바로 네, 이겁니다. 김혜경 여사가 일본 순방 일정 위에 손수 만든 다과. 네,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시잖아요. 네,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도 네, 김혜경 여사 제일 한국계 예술인 간담회 직접 만든 전통 한가 건네. 그리고 여기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김혜경 여사 제일 한국계 예술인들 만나 한일 있는 귀한 존재. 그 문화예술 분야에서 김혜경 여사가 중국에 가서도 그랬고요. 똑같이 이 역할을 하셨는데 그 모든 국민들의 감성 외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왜 맨날 저한테만 물어봅니까? 복수하신 것 같아요. 아까 갑자기 질문하신 거 당황하셔서. 김하나. 네. 근데 저는 예.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김건희 씨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사실 조금 이제 좀 그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사실 김혜경 여사님의 어떤 외교, 이렇게 간접 외교도 좀 언론들이 좀 적극적으로 보도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오히려 궁금해요. 김혜경 여사님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좀 이상호 기자님 같은 분들이 일부러 그래서 질문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하도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기자들이 일부러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궁금할 정도로 사실 뭔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나마 이제 고발 뉴스 나와야 좀 확인하네요, 진짜.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용히 뭔가를 어디에선가 하고 계시는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실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그 외교 성과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감성으로 이을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뭐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공연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좀 꺼려하거나 좀 망설이는 부분도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젠슨황 왔을 때 네. 그 이재용하고 정의선이 같이 있었는데 둘이 친구가 될까요? 아닐까요? 앞뒤 질문을 하셨네요. 친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내 얘기는 네. 네. 된다는 거야. 아, 왜냐하면 친구가 될수 서로 있다. 술을 읽고 있으니까 사업적으로는 치열하게 어떤 부딪히는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확 뛰어넘어서 또 친구인 건 친구예요. 근데 국제 리더급 지도자들이 그런 친분을 갖는 수들이 꽤 있습니다. 나라가 다른데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외교도 많이 하고 또 공식 그 이제 의전 시간 외의 시간 둘이 같이 이제 골프도 친다거나 술을 거나하게 마신다거나 이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관계 맺기에 너무나 특화되어 있는 인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공식 의전적 국가 관계 바깥에서도 허심탄회하게 왜냐하면 이재용 정의선이 서로 뭐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잖아. 서로 같이 잘해보자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런 식의 관계 맺기 할 때 사실 사모님 역할이 크죠. 네. 근데 김혜경 여사가 나 잘할 것 같아요. 그 영부인 저쪽 영부인하고 해서 같이 어울려서 뭐 좀 소박한 파티도 하고 그 뒷얘기 기자들 일체 없는 데서 그게 어느 나라가 됐건 펑리위안하고 뭐 같이 정말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근데 문화계 잘하실 것 행사하고.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중가요제 얘기도 다시 나왔고